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로 걸어갑니다. 약 10분이 지난 뒤 마트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뒤따라 나온 남성을 자세히 보니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에게 흉기를 2차례 더 휘두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범행 직후엔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태연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 손님과 4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환자복 입은 분이 가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그 문을 심폐소생술하는 거는 제가 봤고요. 흉기에 피습당한 채 마트 밖으로 빠져나온 여성은 이곳에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마트에 근무하던 40대 여성 직원도 팔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마트 안에서 판매 중이던 상품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이던 범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동시에 조만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우산을 쓰고 산책길을 나서던 4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유기까지 한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 밤 9시 30분경에 집을 나섰는데 이 40대 여성 수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밤 11시 56분경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3시 45분경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바로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4세 이지현입니다. 네. 사건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밤에 운동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서 일면식도 없으니 원한 관계는 더더욱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참히 살해한 그 악마 같은 인간의 그 신상이 오늘 공개된 거예요. 이지현 34살입니다. 살인 혐의예요. 구속 송치됐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나요? 인생이 너무 안 좋아서요. 모르던 여자였잖아요. 갑자기 왜 살해하신 거예요? 그냥 인생이 너무 꼬여서 그랬었어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유족분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저 그냥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아무 감정이 없고 기자들 재차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투예요. 최명규 원장님 자기 인생에 꼬였다고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스스로한테 하지 못하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누가 되게 원망스러워서 원수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면 내 목숨으로 분노가 가거든요. 이 사람은 그 반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올바른 과정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가 됐든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많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일부에서는 본인을 갖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계기로 밀어넣는 사건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타인에 대한 살인으로 생각하는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듣고도 정말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고, 인생이 꼬인다고 남의 목숨을 앗아가요. 무참히 살해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경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만 혹시 보강수사나 이런 수사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이 경찰에 체포된 이 씨 같은 경우에 뻔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체포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길가에서 주워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요,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다른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하. 경찰이 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뭘까요? 세상을 원망하는 글이 있었고요. 네. 그와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양나래 변호사님 그 와중에도 이른바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형량을 좀 적게 받아보라고 지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형을 산정할 때요,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고 감형을 한다든지 이제 형을 가산한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경하고자 나는 계획하지 않았고 충동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요, 이 씨가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요, 이를 바로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30살인 박대성은 지난 26일 길을 걷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당시 마셨던 소주 4병은 기억하면서도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행 직후 포착된 CCTV에서는 범인 박 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길을 걸으며 씩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술집에서 박 씨를 목격한 시민은 이 같은 차림새와 거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술이 채가지고 그러고 발을 보니 맨발이고 그러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 애꿎은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뒤에도 붙잡힐 때까지 길 가는 시민과 시비를 벌이며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박대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다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 현장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나흘이 지난 오늘도 안타까운 10대 청소년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